자, 그러면 일단 다시 우리가 스토리보드라는 것을 맛을 봤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원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할까 합니다. 원고. 네. 왜냐하면 스토리보드를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원고를 설명해버리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스토리보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파악을 하셨으니까 잠시 앞에 있는 원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원고, SME한테 원고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원고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주실까요? SME 분들이? 네, 그런 기대는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SME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가다, 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닝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안은 또 어떤 거야? 기획안이 SME 분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기획자 분들이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획자들, 교수 설계자들은 어쨌든 이러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해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뭔가 갭이 생기겠네요. 그죠? 네,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획이라는 것을, 기획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SME 분들이 그냥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 강의들 있죠. 본 강의에 대한 내용 구성은 뭐 어쨌든 다 잘 해주실 거예요. 그죠? 핵심 내용이니까. 뭐 강의를 하시든 그분이,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경험의 원고를 뭐 만드셔서 뭐 하시든 이런 것들은 잘 하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례라는 게 포함이 돼요. 사례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보통 기획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뭐 퀴즈라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구성주의와 관련한 뭐 어떤 코너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 생각거리나 아니면 그와 관련 피드백 내용을 또 요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SME들을 만나면요, 미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미팅을 했을 때 요청해야 될 사항들이 한 요 정도,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무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해야 돼요. SME 역할은 뭔데? 라는 것을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 교수님, 이 SME가 자기 역할 알고 있겠지? 생각하시는 거 큰 착각이십니다. 본인들도 보통 계약을 진행을 하면 뭐 이제 개발사에서 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외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사에서 보통 SME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뭐 고객사에서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면은 뭐 괜찮죠. 이런 과정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 명기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좀 받아야겠죠. 교수님께서 아니면 SME 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목차는 어떤 겁니까? 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고를 받으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퀴즈나 과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퀴즈나 과제라는 것은 뭐 그 컨텐츠 내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LMS 탑재돼 가지고 이 학습을 마치고 나서 뭔가 수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 그냥 원고 자체 제공해 주시는 건 큰 무리가 많이 없습니다. 무리가 뭐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SME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런 퀴즈, 과제,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보통. 부가적인 것을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산출물을 좀 요청사항 했던 산출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앞에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SME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산출물도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산출물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죠? 교수님한테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교수님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 목차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이드에 따라서 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는 동영상하기로 좀 진행될 거니까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촬영 때 쓸 교환을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영상 실질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촬영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시별 원고를 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원고들은 요러요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예외 이제 평가 퀴즈 같은 거 말씀드렸죠. 퀴즈. 그래서 객관식 평가 문항은 몇 문항 정도, 차시당 몇 문항 정도, 여기 3문항 정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과제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개발 검수, 내용까지 검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ME 분들이 보통 검수에 대해서도 또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컨텐츠 제공하고 촬영만 하면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단계, 이 협의 단계가 없이 나중에 끝나거나 컨텐츠 만들고 나서 끝나고 교수님 점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이 없었던 건데 미리 말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계약 관계가 있는데 고객사하고 계약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을 때 이거 내용은 그 계약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계약사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계약사항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매듭 짓고 나가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거는 왜냐면 계약을 고객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계약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계약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은 고객사와의 어떤 그거예요, 일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기게 되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매듭을 짓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과정심사, 컨텐츠 과정심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퀴즈는 뭐 3문항 이상씩 해야 되고, 뭐 몇 등급 이상, 뭐 A등급, 뭐 B등급 이상 하려면 과제가 필수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지 않고 뒤에 컨텐츠 개발된 뒤에 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면, 미리 언급을 하지 않고 드리게 되면 내가 없던 일을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시게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단돌이 씻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뒤에서 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꽤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매듭 짚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가 뭐냐면, 목차 작성 가이드, 이런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엑셀로 우리 차시 있죠? 차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기획안에 우리가 몇 개 차시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1차 초안을 보내주시면 요거 가지고 이제 기획안 대비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획안에서 16개 차시를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6개 차시로만 셀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 SME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학습 목표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목을 갖다가 보통 세분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흔히들 보통 학습 목표도 기술을 잘 못하시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기술해 주세요 추가 요청을 드려야 돼요. 이게 좀 미흡하게 왔다라고 하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추가 요청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학습 목표를 기술하실 때 행동동사라는 걸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동사까지 요청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까지 이렇게 기술을 해주십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교수 설계 자가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컨텐츠 반영하고 스토리보드를 짤 때는 행동동사를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목차 작성 가이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개발했다. 영상이 이제 동영상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교환을 또 받아야 돼요. 교환. 교환은, 자,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정보가 있죠? 과정명이 있고 차시 뭐 순서도 몇 차시들 뭐 차시명들 그 다음에 성 이름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또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표지에 들어가고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 과정명이 들어가고 차시 순서, 차시명, 그 다음에 SME명, 그리고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서서 목차들 있죠?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템플릿이에요. 장제목, 절제목 해서 요런 위계들 여기 좀 지켜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냐면 뭐 과정마다 이제 원고 양식들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는데 동영상 촬영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PPT 파일을 활용을 하잖아요. PPT 파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PPT 형태로 그냥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고단에서는 보통 이제 화면 이렇게 구성을 막 해주실 건데 장제목, 절제목만 좀 잘 규정을 해서 이렇게 주셔도 그러니까 SME가 저희한테 전달을 해도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요 원고를 받으면 컨텐츠 반영할 땐 요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우리가 디자인을 한번 해서 촬영할 때 사용한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 뭐 크로마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후반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 있죠. 동영상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띄워놓고 하는 강의나 뭐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디자인을 하고 한번 리터칭 한 다음에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부분은 이런 형태의 파일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라는 것도 있어. 원고 개발 가이드. 자, 잘 보이십니까? 앞에는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야 돼. 본학습에 이제 동영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PPT 파일로만 요청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컨텐츠에는 동영상 외에도 본학습 내용 외에도 아까 부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명, 차시 순서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획안에 프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전학습을 어쨌든 뭔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획에 의해서 이런 양식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전에 이런 사지선단이나 OX 퀴즈형으로 출제를 해서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받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 문제다. 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 기획안에서 영상 그 학습 외에도요 좀 부가학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넣어야겠네.
그래서 이제 심학습 주제들이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원고에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성주의와 관련된 활동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해서 과제 수행 가이드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리하기 내용들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퀴즈에 대한 내용들 기재를 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획안에 어떤 내용들이 학습 그림들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요, 그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원고를 받을 수 있는 양식화를 시켜서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제 누락이 그게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교수님께 그냥 이게 원고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는 그냥 강의한 그냥 드리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 강의 기획안이 있잖아요. 기획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아까는 사전학습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안에서는 뭐 사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사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뭐 예시를 좀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과제 개발 가이드라는 거, 이건 뭐냐면 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텐츠 내에는 포함은 사실 되진 않는데요. 학습을 하고 나서 우리 지금 뭐 실습하는 것처럼 어떤 리포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대학에서 쓰는 리포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좀 종합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확인하는 것을 과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과제를 좀 받아서 그래서 보통은 기업에서의 어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A4 한 장으로 어떤 의견 정리를 한다거나 내용 요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 제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양식화해서, 여기서 보니까 분량이 한 1.5장, 한 장 반 정도 되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제 상황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점 기준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제가 한번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안내라는 게 일단 중요하다. 사전 안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이나 원고 내용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기획안에 근거해서 어떤 양식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동영상 동안 대화를 가이드라는 것인데 네.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그쪽 크로마키를 촬영을 할 때 방식이 예를 들면 뭐 원고를 이렇게 해서 이 형태로 받을 수도 있겠죠. 크로마키 촬영할 때도, 그죠? 이런 형태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촬영을 한다고 하면 SME가 뭔가를 보고 촬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교환을 보고 그냥 뭔가 교환을 준비된 상태에서 촬영하잖아요. 그럴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파워포인트거든요.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본학습, 본강의 요청을 파워포인트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뭐 크로마키 강의에서도 요청을 하고요. 대신에 촬영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촬영 방법이나 순서가, 예를 들어서 교환을 활용하는 강의, 그러니까 앞서도 여기 파워포인트긴 한데 좀 디자인이 된 것들을 활용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디자인을 해서 촬영할 때 활용할 거고요. 크로마키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미리 촬영을 한 다음에 후반에 편집을 하거든요. 후반에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요 받은 내용이잖아요. 교환과 개발 가이드 있잖아요. 요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예, 촬영할 때 쓰고요. 쓰고 이건 왜냐면 디자인이 안 보이니까 디자인이 안 보이니까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나서 후반에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순서를. 근데 이제 받고 요청하는 거 자체는 이런 형태로 가이드를 해서 받으시면 돼요. 이게 질문이 내용은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작업하고 유사한 내용을 동영상 SN이가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요거를 받으시면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작업하고 거의 유사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줄글로 요걸 붙여넣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교환 또 깔끔하게 만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우리 뭐 하는 거 스토리보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조금 리터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을 거고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가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원고예요. 교수님께서 주신 원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원고를 토대로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요 두 개는 구분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보통 아까 원고 작성 가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드렸는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게 맞춰서는 잘 안 주시고 본인 강의하시던 거 있죠. 그거 보통 이렇게 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을 텐데 촬영할 때 뭔가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에 노출이 된다, 촬영이 되고 노출이 된다라는 것은 뭐야?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콘텐츠가,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교환 강의에서 디스플레이 활용하는 교환 강의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이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원고를 받으면 네, 디자인을 해서 네, 요거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크로마키 강의 같은 경우에는 후반 편집을 보통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후반 편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고는 보통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고 녹화는 크로마키 아시겠지만 뒤에 배경 처리를 하고요. 그죠? 요거를 투명 처리를 하고 나서 뒤에 이제 이런 교환들을 갖다 합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교환은 노출이 안 돼요. 컨텐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촬영 미리 하시고요. 촬영하시고 요거 참고해서 계속 보시고 하시고요. 요 내용 토대로 해서 이후에 이제 교수 설계가 들어가서 스토리보드에 이제 내용을 녹여서 교수 설계가 들어가서 크로마키로 이제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일단 기준은 그래요. 기준은 컨텐츠의 교환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촬영 전에 디자인을 해야 돼.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돼요. 물론 요거 디자인해서 쓰셔도 되는데요. 요걸 편하게 하십니다. 왜냐면 본인이 쓰던 교환이라서 요거들을 많이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요거를 또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정할 때 보통 가이드를 합니다. 너무 작아버리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 빡빡하게 이제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 설계자가.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맥락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건데 나눠져 있어. 그런 부분에 불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촬영하다가 이제 좀 NG만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거 쓰시되 노출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촬영에서 동영상에 노출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거 그냥 쓰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두 개 이렇게 명확하게 산출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저 교환을 저런 식으로 받으면 다시 가이드에 뭐 입각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그거는 없어요. 예, 원고에 예, 그거 그러니까 그 가이드에 있는 그거를 요걸 대체를 하면 됩니다. 한 줄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그 SME하고의 어떤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가장 큰 걸 겁니다. 원고를 우리가 원하는 그 기획안에 맞게 받아내는 게 아주 큰 중대한 미션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구두로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 이렇게 해도요, 못 알아들으십니다, 잘. 그래서 양식에 맞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한 게 나중에 뭐냐면, 보고 비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내용 채우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처음에 편하려고 이런 가이드 안 만들고요, 이 원고 이미지를 하면은 이게 누락이 됐는지 이런 거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좀 번거롭긴 하겠죠, 그죠? 우리 기획안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원고화시키고 저렇게 안내 멘트 들어야 되고, 하지만 저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식 디자이너.